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오유부부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명담 미팅과 클로징 부분, 제가 핵심만 골라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 명담 미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명담 미팅하고 액션, 하우 투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마지막 클로징 파트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명담 미팅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단 미팅을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명단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제품 사줄 사람 없어요. 전 SNS도 잘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명단 미팅을 꼭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일단 30명의 명단에 꼭 적어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선 첫 번째는 나의 지인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근데 막상 30명 적어 오라고 하면은 적기 힘드시죠? 제가 생각을 좀 바꿔드릴게요. 사실 명단은 명단일 뿐이에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나랑 당장 사업할 사람, 제품 먹을 사람을 적어 오는 게 명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적어야 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우리 가족, 친척, 건강 챙겨야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살거나 추가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명단에 처음에 30명 적어 오시는 거예요. 사실 PM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나의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관점으로 명단을 꼭 적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이 카톡 명단이나 소개, SNS 명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당장 카톡을 켜가지고 카톡 친구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정말 없으신 분들이 100명 정도 있더라고요. 많으신 분들은 막 몇백 명까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켜고 여기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또 저희가 소개받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정말 아는 사람 지인이 딱 두 명밖에 없어. 그래도 그 두 명 뒤에, 한 사람 뒤에는 평균 25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을 꼭 적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5명으로 시작을 한다면 5명한테 전달해 보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절을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5명한테 다 거절받고 나면은 어떻게 나 명단도 없는데 나는 이제 이 사업 못하나 보다 라고 대부분 생각하시거든요. 그치만 30명의 명단으로 시작을 하면은 처음 5명, 10명한테 거절을 받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뒤에 20명의 명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PM을 전달할 때 내가 혹여나 거절을 받는다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제품이 필요하지 않아서 혹은 사업적인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PM 사업을 거절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명의 명단을 이렇게 작성을 해오라고 말씀드려요. 이름, 나이, 사는 곳, 직업, 가족 관계, 니즈.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적은 30명의 명단을 가지고 연락하면서 처음에 이 빈칸을 채워보시는 거예요. 처음 딱 명단을 찾으려고 하면은 카톡에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냥 기분 좋게 혹시 생일에 뜨는 친구나 이렇게 먼저 내가 카톡을 해가지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처음에 저런 정보들을 먼저 수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니즈 파악이에요. 저는 크게 건강, 시간, 돈, 자유, 추가 소득 이 5가지 중에서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 대화를 통해서, 아, 저 사람 니즈는 저거구나. 돈일 거야. 이런 추측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상대방에게서 정확한 대답을 들어오시는 게 명단 미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 상대방의 니즈가 건강이에요. 근데 내가 건강인데 니즈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돈 벌자 그래. 계속 보상만 푸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관심 없는 얘기를 계속하네? 쟤 왜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나고 나면은 연락을 멀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니즈가 돈이에요. 추가 소득. 막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내가 걔를 앉혀놓고 계속 제품 얘기만 해요.
제품 좋다. 너 건강 챙겨야 된다. 열심히 사는데 영양제 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또 관심이 없겠죠. 니즈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크게 건강, 또 추가 소득이나 돈, 또는 시간적인 거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자유, 이런 거에 대한 크게 세 가지의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STP, 쇼더 플랜을 한다면 사업 전달 초대 이 쇼더 플랜의 확률은 5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먼저 질문하고 들어준 후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분 마이스토리,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마이스토리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 첫 번째, 나의 전직이나 현직,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셀프 티업을 하시는 게 필수예요. 아, 저는 그냥 회사 다니던 직장인이고요가 아니라 만약에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어떠한 기업에서 내가 가진 성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셀프 티업을 꼭 해주시고 두 번째가 PM을 만나게 된 계기. 이 계기를 설명하실 때는 안에 제품력과 스폰서 티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제품을 우연히 전달받으셨든 뭔가 추천을 받으셨든 제품력을 반드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제품력을 얘기하고 그 두 번째는 스폰서 티업. 티업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골프공을 올려놓다라는 이제 골프 용어인데요. 상대방을 굉장히 이제 칭송해서 잘 나타내는 표현을 말합니다. 스폰서 티업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전달하는 사람 혹은 나의 파트너는 나의 스폰서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스폰서를 어떻게 티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나중에 저를 만났을 때 제 얘기를 굉장히 경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폰서 티업 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스폰서의 능력과 스펙보다는 인간적인 면이나 배울 만한 점을 먼저 티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은 사실 능력이나 스펙을 먼저 막 티업하세요. 와, 내 스폰서님 막 인플루언서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직급 갖고 지금 막 월에 몇 천만 원 버시는 분이다. 근데 사실 이런 티업보다는 내 스폰서님이 비즈니스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면 진짜 너무 인간적이시고 배려도 잘해주시고 얘기할 때마다 배울 만한 점도 너무 많아. 내가 사업을 차근차근 잘할 수 있게 정말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이야. 라는 이런 배울 만한 점을 먼저 티업해 주신다면 사실 이런 분을 더 만나고 싶겠죠. 그리고 그 후에 네, 약간의 능력과 스펙을 추가로 티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PM을 하는 이유, 또 PM으로 이루고 싶은 나의 단기 목표나 꿈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결국 정리해드리면은 3분 안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데, PM을 이렇게 만났어. 이러한 제품력을 느꼈고, 나의 스폰서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도 굉장히 만났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PM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이제 아기 키우면서 추가 소득을 벌 수 있고, 뭔가 이런 나에게 2년 후, 3년 후 경제적인 플랜을 앞당기기 위해서야. 혹은 이러한 꿈을 내가 PM으로 이룰 수 있어서야 라고 3분 안에 마이스토리를 작성해서 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글로 적어 보세요. 적어 보신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피드백을 딱 해드릴 거고요. 최종 수정본으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정말 궁금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토리의 목적은요, 쇼더 플랜으로 결국 연결을 하고요. 나의 스폰서와 3자 미팅을 연결하고 우리의 시스템에 초대하는 게 마이스토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공적인 마이스토리의 결과는 결국 상대방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 사실 저도 초기 사업자 때 많이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마이스토리를 풀다가 막 상대방이 막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래, 뭐야? 소익 구조는 어떻게 돼? 그 회사는 어떤 회사야? 그래서 너의 스폰서는 어떤데? 넌 어떤 걸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막 질문해 오면은 너무 신나거든요. 아, 얘가 되게 관심 많구나. 이러면서 막 다 주저리 주저리 다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런 거구나. 다 알겠다, 이제. 별로 궁금한 거 없네. 근데 뭐 내가 할 일은 아닌데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스토리 때 상대방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결국 뭔가의 시스템장이나 강의장에 초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PM 사업 자체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너가 왜 그 일을 선택했는지, 너가 그래서 지금 왜 직장 그만두고 혹은 사이드 잡으로 PM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스토리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궁금하고. 그래서 니즈 파악을 한 후 자연스럽게 마이 스토리를 궁금하게 풀어내는 거. 이게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저는 클로징이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미팅하고 정말 좋은 제품, 좋은 사업 기회를 막 전달했는데 클로징이 안 되는 분. 사실 제가 이제 9년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니까 클로징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PM 사업에 대한 확신이 약하지는 않은지, 내가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상대방한테 전달됐을 때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될지 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PM 사업을 그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해내야 할 명확한 why,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들을 사실 스스로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PM 사업을 더 공부하고 네트워크를 이해하면서 확신을 키워야 되고요. 또 제품 공부하면서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5년 만에 1등한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이고, 내가 상대방한테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이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될지. 사실 생각의 차이로 나의 액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징 잘하시는 분들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클로징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한 후 아주 정확하게 니즈만 건드립니다. 이 사람이 대화해보니까 건강이네? 그럼 어때요? 건강인 분들은 대부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그럼 너가 먹는 영양제와 PM의 영양제의 차별성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준 후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죠. 브랜드 체인지도 상대방이 하는 거죠. 만약에 니즈가 돈이면 어때요? 사실 거두절미하고 사업성 얘기하시면 돼요. 진짜 돈 되는데 같이 돈 벌자. 수익 구조, 보상 풀고. 맞죠?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확신으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거. 사실 이 두 가지 되시는 분들이 클로징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하러 갈 때 내 복장과 겉모습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태도, 나의 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와 에너지가 상대방을 초반에 사실 압도시켜요. 근데 내가 막 뭔가 편하게 뭐 어그 신고 가거나 막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가면은 사실 상대방도 비즈니스를 전달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면을 좀 갖추고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은 결과가 반드시 난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스폰서님과 명단 미팅 30명을 진행하세요. 30명 일단 적어서 빈칸 채워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단 미팅을 하면서 아마 한 명 한 명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다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대로 액션을 한번 해보세요. 니즈 파악 안 된 분들은 만나서 니즈 파악부터 확실하게 하고, 내가 액션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때 그 순간 스폰서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진짜 다시 나를 잡아서 쇼더 플랜을 제대로 하던지 어떠한 강의나 시스템에 초대를 하던지 스폰서님과의 3자 미팅을 연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니즈로, 나의 확신으로 클로징까지 해내는 거. 사실 크게 단계를 나누자면 이 네 가지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팀에서 이미 노하우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스폰서님이 이것들을 다 세세하게 스폰서링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알려드린 대로만 사실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희 일은 유즈 톡 데모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좋은 걸 뭔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차별성을 얘기해주고 이것만 지속 반복하시면 사실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제품 애용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제품을 사랑하고 애용하지 않으면요, 제품이 발이 달려서 유통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액션. 나는 너무 좋아. 나는 PM 주스 먹으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눈도 잘 떠지고 너무 좋은데 결국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실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데몬스트레이션. 내가 직접 이 사람에게 PM 제품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 한 번은 먹을 수 있어도 매니아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몬스트레이션 너무 심플하잖아요. NTC 기술력 설명해주고 오메가, 네, 실험 그리고 커피 실험 이런 거를 꼭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Y. 내가 PM 사업을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해볼까? 돈 좀 벌어볼까? 제품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돈 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가벼운 이유들로 내가 빈 껍데기처럼 액션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현장에서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기본, 본질이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 누군가한테 말을 해보고 차별성을 보여주고 결국 이 사업의 기회를 전달했을 때 선택을 상대방이 하는 거지 저희가 요즘 세상에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강매할 수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이 위에 네 가지 항목은 절대 스폰서나 팀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들, 유즈톡 데모.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은 나만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사실 PM에서의 성공 확률을 저는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너무 탄탄하고 완벽하죠? 제품 이미 명실상부 1등이에요. 그리고 수익 구조. 7가지의 정말 탄탄한 수익 구조가 저희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운 대로 내가 어떻게 액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성공 확률 100%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네, 명단 미팅부터 제가 알려드린 하우투와 액션까지 네,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은 모두 다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부터 변화하자. 네, 화이팅! 오늘 저는 이걸로 짧게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